오늘 제가 간단히 크게 3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거 뭐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시술 받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나한테 맞는 정확한 시술을 같이 받으시는 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원장님, 어떤 화장품을 쓰면 기미도 좋아지고요, 여드름도 좋아지고요, 피부의 주름도 좀 개선되나요? 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화장품은 누구나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미용적인 목적, 청결의 목적으로 해서 보통 처음에 제품이 나온 거였고 그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약품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선되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일주일 내에 주름도 많이 펴지고 색소도 많이 좋아지고, 자, 이런 것을 분명히 기대하다 보니까 그 갭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에 어떤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피부의 겉에 있는 각질층을 통과해서 어떤 유효한 성분들이 원하는 목적까지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쉬운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각질층이 갖고 있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를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 화장품 안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무조건 화장품으로 치료, 개선에 대한 목적으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주사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다양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그 물질들을 잘 침투시켜 넣은 다음에 그것들이 잘 활성화되게 만들어주는 과정,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킨부스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이 스킨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어떤 물질, 결국은 그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과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실제로 이 각질층을 통과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성분들, 발랐을 때 질감의 문제라든지 발랐을 때 뭐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킨 부스터의 개념은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효능에 대한 부분에 매우 집중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등록될 때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고, 다음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들은요, 화장품하고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킨부스터의 일부 제품은요, 해외에서는 분명히 주사가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를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복잡한 것 때문에 화장품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를 화장품으로 등록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주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는 해외에서는 입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 부분은 엄연하게 불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화장품용 목적으로만 치료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스킨 부스터 중에서 주사가 가능한 스킨 부스터라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주사를 넣게 되면 실제로 이 표피를 뚫고 진피 부분에 실제로 그 성분들의 유효 성분들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침투를 잘 시켜가지고 넣고 하는 이런 고민을 완전히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로 나온 제품들을 보면 그냥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화장품처럼 비슷하지만 굳이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침투시게끔 해야 되는 그런 성분들이 이 스킨 부스터는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성분들만 딱 들어가게 되고, 스킨 부스터를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 꾸준히 스킨 부스터를 보통 치료를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오셔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스킨 부스터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표피가 아니라 보통 진피 부분에 들어갑니다.
진피에는요 상당히 많은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그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뭔가를 자극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세포가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세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세포에서 방금처럼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엘라스틴도 만들어내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다양한 물질들을 모두 다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이 피부 섬유화 세포인데요. 보통 이 진피 전체 골고루 다 깔려 있습니다. 진피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진피의 좀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필러리더미스, 유두진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위치하고 있는 진피를 레티큘러더미스라고 해서 망상진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위쪽은 표피랑 딱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 손가락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는 혈관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깊은 층에 있는 진피, 레티큘러더미스에는요 상당히 혈관도 큰 혈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의 조직들이 단단하고 매우 질긴 형태로 들어가 있죠. 우리 피부에서 이야기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이 진피에 있는 콜라겐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1형 콜라겐과 3형 콜라겐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니면 또 우리 엄마 속에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콜라겐의 형태가 1형과 3형의 콜라겐 형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1:1 비율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어나고 난 뒤에 나이가 점점점 우리가 먹어감에 따라서 1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3형에 대한 비율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3형은 주로 되게 부드러운 조직, 되게 아주 가늘고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마치 애기들 피부처럼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콜라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고요. 1형 콜라겐은 좀 더 질긴 형태 타입이에요. 단단하게 격자처럼 확 조여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질긴 형태의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 성상이 약간 다르죠. 아까 피부 진피의 층에서 위층에 있는 진피는 주로 이 3형 콜라겐이 좀 비교적 1형 콜라겐과 비슷하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내려갈수록 1형 콜라겐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우리가 깊게 탁 나면 오히려 흉터가 잘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진피 쪽이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흉터처럼 남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위층에 있는 진피, 이 위층에 있는 파필러리더미스에 있는 부분들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스킨 부스터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간단히 크게 3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리주라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면 PDRN, 폴리데옥실 리보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DNA의 합성 과정에 필요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럴 때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는 DNA 합성 과정으로 인해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럴 때 회복시켜주는 건데, 그 원료가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DRN이 직접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만큼 들어간 양만큼 사용되고 나면 더 이상 PDRN의 재료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시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되게 피부가 민감해져 있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시술들을 받았을 때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목적, 그래서 재생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 히알루론산 베이스에 있는 스킨 부스터 형태인데요. 필러 같은 경우는 이런 히알루론산들을 결합들을 아주 강하게 시켜서 모양을 잘 유지시켜주는, 보통 이걸 교차 결합, 크로스링크 되어져 있는 히알루론산의 형태를 보통 필러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붙여놓고 딱 응집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를 따로따로 띄워놓죠. 그러니까 이게 난 크로스링크라고 해서 비교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스킨 부스터 중에 이런 결합을 아주 약하게 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들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되게 조금 더 볼륨업 되면서 수분도가 되게 좋아져서 잔주름이 좀 개선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바로 주비덤의 볼라이트인데요. 이 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격들에 다 부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히알루론산은 한번 들어가면요, 피부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착 모양을 당겨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안쪽에서 오히려 그 안에 잡혀있는 주변에 있는 피부 섬유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히알루론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흡수가 되고 없어지거든요. 이 공간에 콜라겐들이 점점 더 많이 채워지면서 실제로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꾸준히 하고 난 뒤에도 그게 다 빠지고 없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콜라겐으로 살짝 대체가 돼서 기본적으로 볼륨업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볼라이트 시술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피부가 너무 얇고 그리고 상당히 잔주름이 많이 보이는데 좀 피부가 꺼져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약간의 볼륨도 만들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분을 잘 유지하면서 잔주름이나 건조한 것들을 개선시키고 싶은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뭐냐면 주사를 했을 때 아예 콜라겐을 제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바로 이런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PLA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전에 그냥 우리가 볼륨 목적으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스컬트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스컬트라는 이 PLA의 L 타입이에요. 그래서 PLLA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고 실제로 아주 깊게 넣어서 콜라겐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피부 표면에 아주 얇게 놓기에는 너무 반응이 강해서 오히려 단단하게 만져지는 결절의 부작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DL 타입의 PDLLA, 주베룩 레니스나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갖다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자체만으로도 볼륨 효과가 조금 있긴 해요. 콜라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즉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게끔 자극을 시켜주는 그러한 스킨 부스터의 개념이다 보니까 피부의 진피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 노화를 좀 더 예방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 볼륨을 좀 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좀 더 통틀어서 나오는 시술 방법이기도 하죠.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즉각적으로 민감한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리쥬란 같은 성분이고요. 일단 피부가 되게 많이 좀 건재지고 잔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볼라이트가 상당히 시술 효과가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노화를 좀 예방하고 억제하는 목적과 함께 전체적으로 내 몸 피부에 있는 콜라겐들을 끊임없이 잘 자극해서 이를 예방하고 좀 더 많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베룩 레니스나와 같은 이런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의 특징들을 잘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또 많냐면요, 친구가 이 시술을 했으니까 저도 이 시술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피부 상태가 전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민감도라든지 그 다음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할게요 라고 하기보다 본인의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 시술 방법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는 시술을 받아봤더니 나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한 시술들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항산화제나 자외선 차단제나 비타민 A 크림이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케어로 사용해 주신다면 실제로 이러한 효과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피부과 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피부에 대한 효과와 시술 후에 대한 결과들을 저는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거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시술 받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이왕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시술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시술들을 고려할 때는 내 피부 상태에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내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정확한 시술을 같이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비용이 들어갔을 때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리고 좀 더 효과가 길게 나타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들 피부 상태에 맞춰서 실제로 시술을 좀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